봅시다. 집합의 뜻과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집합 앞부분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개념 그 자체야.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뭐 유형이 많고 뭐 문제가 많을 수는 있는데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단순히 눈만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손만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칙연산 가능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그 정도니까. 너무 숙제가 많아서 못 풀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저 눈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얘기하는 건 똑같아. 그 정도로 쉬워요. 알겠죠?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 일단 첫 번째 집합과 원소라는 애가 나오는데 우리 집합 평소에도 집합이라는 표현은 쓰긴 하잖아. 맞죠? 집합이라는 표현을 언제 써?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뭐야? 다 집합시키는 거죠. 집합시키는 거죠.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잘 안 그러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너네가 수업 중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수업 중에 갑자기 TV를 딱 켜시더니 갑자기 TV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 그래서 체육관으로 집합하래. 그럼 도대체 누구 오라는 거야? 체육관으로 모이래. 그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누구 오라는 거야? 모르죠. 그쵸? 단편적으로는 전체 다 오라는 건가? 근데 생각해봐. 1, 2, 3학년 전체 다 체육관에 모여봐. 난장판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뜬금없이 또 키 큰 사람 모이래. 그럼 남자애들 자존심 때문에 다 갈 거 아니야. 맞죠? 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단순히 생각을 해봐. 이상하잖아. 근데 몇 학년 몇 반 여학생들만 모이래. 그럼 딱 정해진 애들만 오겠지. 아니면 뭐 키를 예시로 들었으니까 키가 몇 이상인 애들만 모이래. 그럼 걔네들만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집합을 그냥 무작정 아무런 것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아니면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모여라 라고 하면 제대로 못 모여요. 난장판이 돼요. 수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집합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걸 모아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겠다. 하나의 묶음을 만들겠다라는 게 집합이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다 모아. 숫자가 몇 개인데 수학에서 무수히 많잖아.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근데 걔네들 다 쓸어 모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모임을 만들겠다. 어떤 묶음을 만들겠다. 근데 뭐를 갖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그 묶음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들만 모으겠다. 아니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만 모으겠다. 아니면 8의 약수만 모으겠다. 아니면 뭐 큰 집합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를 다 모으겠다. 기준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큰 수를 모으겠다. 큰 수의 집합이다. 그럼 뭐가 필요해 그 앞에? 뭐보다 큰지 또는 뭐보다 작은지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알겠죠? 그게 집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그 A라는 집합은 6의 약수 집합이야. 그럼 우리 6의 약수 뭐 있니? 다른 언급이 없으면 양의 약수만 쓰시면 돼요. 음의 약수까지 써라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냥 약수에는 양수라는 게 들어있는 거야. 알죠? 그래서 6의 약수 1, 2, 3, 6이죠. 그럼 이렇게 그냥 숫자를 딱 써놓으면 얘가 집합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집합기호라는 게 있는데 집합기호라는 건 중괄호. 수학에서 말하는 중괄호예요. 중괄호. 이렇게 쓰는 중괄호로 묶어주시면 얘는 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게 소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중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이제 대괄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집합기호는 중괄호에 해당한다. 근데 너네 이제 책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따라 그리지 마세요. 따라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뾰루 지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냥 S를 쓴 다음에 밑으로 그냥 내리시면 돼요.
알겠죠? 쓸 때. 반대쪽도 S 쓴다면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그리고 대강 써도 선생님들이 대충 알아봅니다. 진짜 심한 애는 이렇게 그린 애도 있어. 아니, 이렇게 그린 애도 있어. 심지어. 대강 다 알아봐줘. 선생님들 다 이해해. 근데, 아니잖아. 뱀도 아니고, 낙서도 아니고. 이렇게 S자 그려놓고 그냥 밑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얘도 S자 내려놓고 쭉 내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집합 A를 1, 2, 3, 6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 E라는 애는 A라는 집합에 포함돼 안 포함돼? 포함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써요. 대문자 E를 위아래로 늘렸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적혀있죠? 기호는 이 기호 얘는 원소를 뜻하는 영어 E의 첫 글자를 기호화한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대문자 E를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도 A에 포함돼 있지. 그치만 4는 A에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아니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질이 뭐가 있느냐? 원소의 성질은 만약에 내가 집합을 쓸 건데 1, 2, 3이라고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걸 쓸 수 있다 없다? 겹치는 걸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야. 교장 선생님 불렀어. 근데 근호 2명이 와.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는 하나의 집합에 들어있을 수 없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건 쓸 수 없고, 근데 지금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거든? 보기 편하게. 근데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된다라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크기 순으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문제 푸는데 편하니까 크기 순으로 보통 숫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 순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단 하나도 없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집합은 뭐고 명확한 기준으로 가진 묶음들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원소에 대한 기호 표현은 저런 식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3가지가 나옵니다.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상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벤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소나열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원소나열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원소를 나열하겠다. 그래서 원소나열법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소나열법이야. 다 쓰는 거 그냥. 그게 원소나열법. 그럼 두 번째 조건제시법은 뭘까?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 집합의 조건이 뭐였어? 6의 약수라는 게 이 조건의 이 집합의 조건이죠. 맞지? 그럼 그거를 정리해서 어떻게 쓰느냐? A는 집합이다. 근데 조건이 무엇이냐? 6의 약수라는 조건이다. 근데 이 앞에 뭘 써야 되냐면 X바라는 애를 쓰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 그냥 구분선이야. 얘는 구분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분선이야.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건데 얘는 원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원소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의 이름을 얘기하겠다는 건 이 조건은 X는 6의 약수 이렇게 써. 그러니까 X가 뭐야? 1, 2, 3,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의 이름이 X니까 원소 자체가 1, 2, 3, 6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원소의 이름이 EX야. 그럼 원소가 1, 2, 3, 6이야? 아니야. X가 1, 2, 3, 6이니까 거기에 2배 한 게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돼. 얘는 구분선이야. 구분선을 기준으로 바라고 있는데 구분선을 기준으로 왼쪽엔 원소의 이름, 그 집합의 원소의 이름 EX일 수도 있고 뭐 X제곱일 때도 있고 세제곱일 때도 있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죠? 거기에 원소의 이름이 있는 거고 요 뒤에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을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결국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원소를 찾아주는 게 조건제시법이라는 애고요. 마지막 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름인 건데 사실 사람 이름이 벤 다이어는 아닐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램이 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벤이 이름이고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붙은 건데 보시면 원소나열법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잖아. 원소나열법은 이런 식으로 집합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는 걸 원소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거를 도형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도형으로. 대부분 원으로 나타냅니다. 원으로. 근데 꼭 원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원을 좀 찌그러지게 그려도 그걸로 깎진 않아. 도형만 되면 되거든 사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대부분은 근데 원으로 해서 그 원 안에 원소들을 쭉 적어 놓습니다. 끝이요. 그죠?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연산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평소에는 나머지 두 개로 원소내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너네가 평소에 볼 애들은 조건제시법을 원소내열법으로 바꾸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집합이 도대체 뭔지를 찾는 게 핵심이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은 다음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서 보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아까 했던 겁니다. 저 원소 몇 개야? 4개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그냥 기호로 이렇게 써요. A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 당연히 넘버의 약자겠죠? 그치? 그래서 A의 개수는 몇 개냐? 4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항상 4개, 5개, 6개 딱딱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는 유한집합,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유한집합 한 개가 존재하는 유한집합이다라고 부르고,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모르죠? 무한하죠? 그치? 그래서 자연수 집합을 우리는 무한집합 이런 식으로 불러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애들을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평소에 볼 애들은 유한집합이 될 거고, 근데 그 유한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없는 애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애도 있을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무슨 소린지가 텅 비어있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텅 비어있는 집합은 뭐라고 쓰느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원소가 없어. 맞죠? 원소가 0개야. 그래서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쓰느냐?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자가 한자로 허공 알지? 허공할 때 그 공자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소리예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비어있자. 그래서 공집합에서 공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이런 식으로 쓰고, 걔는 원소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 공집합은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난 거고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표시화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일단 수업 듣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 앞에 거 안 들어도? 그거 아니야? 뒤에 거야? 지민아? 감 잃었어? 놀다 오더니? 표시화제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맞다. 그리고 화요일에 앞타임, 목요일에 앞타임 다 시간 되니까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세요. 특히 숙제 안 하신 분들 일찍 와서 공부하세요. 그냥 너 그때 8월 3일 날 뭐 안 된다 그러지 않았니? 나한테? 8월 3일 출발. 그때 뭐 근데 워터파크 간다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워터파크 간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가나 봐요. 아, 또 워터파크를 시작으로 거기서 이제 노는 거구나. 친척끼리. 나는 또 빠지는 줄 알았네. 다른 건 줄 알았어 그 두 개가. 그럼 다음 주에 금요일에 또 이제 좀 말해. 또 언제? 빠진 사람 없어 이제? 8월달에 빠질 것 같은데 언제? 저도 한번 빠질 것 같은 27 아! 이후에 한번 빠질 것 같은데 그만! 두 번이랑 한 번. 왜? 근데 놀러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주에 가면 안 돼? 방학 마지막 주에? 최대한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자고? 아, 특강 없을 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없을 때 방학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너네 방학 마지막 주. 너네 방학 목요일 날 개학 아니야? 14일인가 그때 개학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목요일이야 그때 14일이. 월화수 있잖아. 그때 특강 없단 말이야. 그때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저 어차피 그거 금토로 잡을 거라서 괜찮아요. 아, 금토는 상관없네. 토요일 하루 빠지는 거네, 그럼. 아무튼. 아, 근데 특강 아직도 2주 남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특강.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오케이, 필수 1번. 답 뭐야? 3, 5죠? 맞죠? 뻔하죠? 그 다음에 2번도 할 수 있겠죠? 그냥 원소 그냥 나열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쉬운 것들이니까. 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 틀려오기만 해. 틀려오기만 해. 아무튼. 3번에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돼 있고 원소 나열법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래. 그냥 말로만 합시다. 1, 2, 5, 10 뭐야 조건? 10의 약수죠. 그 다음 2번 3, 6, 9, 12 3의 배수들 집합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있으니까 무한 집합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얘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2, 4, 6, 8, 10, 12 14는 쓰면 안 돼. 14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4번 x 봐. 그러니까 x를 원소로 갔는데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 뭐 있어? 1, 4, 7, 10 한 4개 정도 쓴 다음엔 점점점 찍으시면 돼요. 계속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볼게요. 이번엔 원소의 이름이 뭐야? x 플러스 y인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하자고? x가 뭔지 y가 뭔지부터 뒤에 조건을 가지고 보자고. 근데 x, y는 둘 다 뭐야? a에 들어있는 애들이죠. 맞지? 그러니까 x는 뭐일 수 있고 x는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는 거고 a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됐어? y는 뭐일 수 있니? y는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지? 얘들아 정신 차리고. 맞죠? a에 들어있으면 되니까. 근데 위아래 어떻게 하래? x, y를 어떻게 하래? 첫 번째 것 더하래. 두 번째 것 곱하래. 이렇게 더하면 0 이렇겐 1 이렇겐 2 이렇겐 1인데 이미 있으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2 이렇게 3 그 다음 이렇게 4까지 쓰면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막 콤마 안 찍어도 돼. 집합에는 콤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가 b. 근데 이번에 곱하래. 0이랑 곱하면 전부 다면 0. 그 다음에 1 곱하면 1, 2 하면 2, 2 하면 2 하면 4. 이렇게. 얘가 C. 됐니? 얘도 4칙 연산만 할출하면 할 수 있어요. 틀려오지 마 이런 거. 알겠지? 유형을 벌써 4개나 나갔네요. 문제 너무 많네. 또 그래라. 또 그래. 이거 가지고 문제 많다고 찡찡대. 알겠지? 5번 눈만 있으면 돼. 범준아 너가 눈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일로 와봐. 봐봐. 그거 보지 말고. 아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입동이네. 아씨 1번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2번은? 맞아요. 맞아. 3번은? 맞아요. 4번은? 야 이거 맞아요. 무한집합이야? 아니. 됐죠?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3번, 5번 같은 거 보면 기하분수도 그렇고 유리수도 그렇고 무한하죠? 맞지? 1과 2 사이에 다시 1과 2 사이에 분수 무한하잖아. 1과 2 사이에 유리수 무한하죠? 그런데 9보다 작은 홀수
정해져 있잖아. 1357로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도 100부터 999까지로 정해져 있죠. 그치?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다. 쉽죠? 쉽죠? 얘도 지금 n은 1, 2, 3, 4로 정해져 있으니까 4개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눈만 있으면 됩니다. 원소 몇 개? 원소 몇 개? 1개. 맞아?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원소야. 1개. 틀렸어. 2번 봐봐. 몇 개? 얘도 그냥 기호야, 기호. 그냥 A라는 기호라고 보면 돼. 공집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몇 개? 2개. 틀렸어. 3번. 몇 개? 3개에서 몇 개를? 2개를 뺐더니 몇 개다? 1개다. 맞는 말이죠? 얘 몇 개? 1개. 얘도 1개. 그러니까 같아야 돼. 틀린 말이야. 그 다음 5번. 몇 개? 1개. 얘는 0개. 얘는 1개야.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문자 취급이라고. 알겠어? 1개야. 얘는 2개야. 그러니까 1, 0, 1, 2야. 그러니까 몇 더하면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요렇게 돼 있는 애야. 그러니까 집합기호 안에 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이야. 근데 얘는 집합기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거야. 무언가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개수를 원소라고 한다고요. 알겠지? 알겠지? 그럼 쟤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문자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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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요. 이번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방금은 뭐와 뭐의 관계를 봤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봤고 그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는 무슨 기호로? 이렇게 생긴 걸로 봤죠? 맞지? 그치? 이렇게 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부분집합을 볼 건데 부분집합이라는 게 일단 도대체 무엇이냐? 집합은 집합인데 부분이야. 그 소리가 뭔 소리냐면 원래 있던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우리가 아까 쓴 게 A라는 집합이 1, 2, 3, 6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의 일부분을 떼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의 일부분을 떼내면 뭐라고 쓸 수 있겠니? 뭐 있겠어? 아무거나 불러봐. 1 괜찮아? 또 2, 3 상관없니? 또 1, 2, 3, 6 다 떼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치만 1, 7 일부분을 떼냈는데 없던 게 생긴다?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공집합은? 공집합은? 맞는 거야. 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일부분을 갖고 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우리가 적은 얘네들 전부 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B라는 애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A라는 애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봐봐 1, 2, 3이라는 집합은 A에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2개로 표시하거든. 원소는 3개였고 얘는 2개인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1, 2, 3이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들어간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어떻게 맞는다고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 너네는? 1도 여기에 있고 2도 여기에 있고 3도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원소든 간에 모든 원소가 얘네들이 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뭐 B라고 할게요.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들어가 있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엔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얘들아 원소를 보는 거야.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보려면 결국 그 집합의 원소를 보는 거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원소라고요. 원소.
잘 봐. 뒤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A는 1, 2, 3, 공집합 1, 2, 1.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여섯 개야. 일단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앞에서 봤던 거지. 맞죠? 얘네들은 집합 기호로 하나로 묶여 있잖아. 맞죠? 묶여 있지? 그럼 얘네들은 하나야. 떨어질 수 없어. 얘도 하나야.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야. 왜? 얘는 집합 기호로 묶여 있잖아,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집합 기호로 묶여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집합 기호로 묶여 있는 건 그냥 하나의 문자 취급이라고. 문자 취급. 그러니까 집합 1이라는 애와 1이라는 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원소 몇 개? 6개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1은 A에 포함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집합 1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왜? 원소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원소가 1이라는 원소가 A에 있니? 있죠. 집합 1은 A의 원소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왜 맞는 말이야? 얘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 뭐와 뭐? 원소와 집합인데 얘가 통째로 원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 있네?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게 2개짜리면 앞에 뭐가 있는 거고 앞에? 집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보는 거야. 여기가 3개짜리면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없어.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라고. 만약에 얘가 없어.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원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3개짜리면 앞에 전체를 원소로 보는 거고 2개짜리면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보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다른 설명하기 전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필수예요, 7번. 설명할 거예요. 다른 설명할 건데, 다 설명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7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얘는 무슨 취급? 3개짜리는 원소 취급. 그러니까 얘가 있냐를 보는 거야. 있죠? 얘는 무슨 취급? 집합이니까 그 집합 안에 있는 얘만 보는 거라고. 얘가 여기 있냐를 보는 거라고. 있죠? 세 번째, 얘는 무슨 취급? 원소 취급.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보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어? 없잖아.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알겠어? 2개짜리면 그 안에 원소만 보는 거고 3개짜리면 그냥 그 전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만 보는 거야? 원소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원소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그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자. 공집합은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집합이 A에 들어간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죠. 왜? 얘의 모든 원소가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럼 포함되는 거고 그럼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얘 원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B야. 상관 있어 없어? 없어. C야.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괜찮니? 그럼 이렇게도 한번 보자. 칸이 좀 모자란데? A가 B에 들어가고 B도 A에 들어간대. 이 말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어. 반대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도 있어. 뭔 소릴까? 둘이 같다는 소리야. 그럼 반대로 어떤 두 집합인데 그 두 집합이 같대. 그럼 A의 원소도 B에 다 있어야 되고 B의 원소도 A에 다 있어야 돼. 그 말은 둘이 원소가 어떻다? 같다는 소리야. 1, 2라는 집합과 1, 3이라는 집합은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왜? 그걸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 즉 원소가 다르거든. 근데 원소가 다 똑같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둘이 같은 집합이구나 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설명들은 다 한 거고요. 서로 같은 집합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진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데, 진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데, 너네 우리 경우에서 배웠잖아. 경우의 수 배웠잖아.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집합의 진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할 건데, 진부분집합의 정의 봐봐. 진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이야. 그럼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뭘 빼면 돼? 자기 자신을 빼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라고 배웠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몇을 빼면 될까? 몇 개를 빼면 돼? 만약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야.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 자기 자신만 빼면 되니까. 왜? 왜? 아니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전체가 16개야. 근데 그 중엔 자기 자신도 있을 거야. 부분집합 중에. 근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하나 빼는 거야. 하나. 여사건을 하나 빼는 거예요. 전체에서. 알겠죠? 그런 거고. 그럼 지금부터 진부분집합 말고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를 구할 건데, 왜냐면 진부분집합은 1만 빼면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할 건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봅니다. 한번 볼게요. A는 1, 2, 3, 6이라는 애야. 내가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부분집합을.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네들이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 부분집합에는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경우의 수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었던 건데, 그 숫자들을 너네 국어에서 의인화한다라고 배우죠. 그런 거 배우지. 의인화라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A라는 집합이 있는 애들, 집합에 1, 2, 3, 6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분집합이라는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거야. 그럼 1한테 물어보는 거야. 1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건데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은 선택지가 몇 개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해서 몇 개? 2개죠. 2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지. 3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6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그럼 각각 몇 개의 선택지가 있어? 2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내가 1한테만 물어보고 2한테는 안 물어보니? 만약에 내가 3한테 물어봤으면 6한테 안 물어봐? 아니지. 그 말은 동시에가 가능하다는 소리야. 연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네들 다 어떻게 하면 돼? 곱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곱해 법칙. 이 1이 들어온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 2가지, 2도 2가지,
3의 선택지도 두 가지, 6의 선택지도 두 가지. 얘네들을 다 곱하면 몇? 16. 즉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1, 2, 3, 6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2의 n제곱, n은 원소의 개수 라고 외우는데 그거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하셔야 적용이 돼요. 뭐다? 그 방법, 2의 n제곱이 나오는 이유가 뭐다?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각각의 원소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2의 n제곱이 되는 거다. 그 하나만 더 해볼게. 내가 새로운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제는 강제성을 띠는 거야. 무조건 2는 있었으면 좋겠어. 무조건 2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1은 선택지 몇 개? 1은 선택지 몇 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개. 2는 선택지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야. 3은 두 가지야. 6은 두 가지야. 그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가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가 돼? 8개가 되는 거야. 이제는 6은 싫어. 6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도 몇 개가 돼? 1개가 돼. 그럼 2는 들어가고 6은 안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야. 그거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다? 생각하세요. 생각. 아,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가야만 하니까 선택지가 1개구나. 얘가 안 들어가야만 하니까 걔가 선택지가 1개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세면 되는구나. 어차피 선택지가 1개인 애들은 경우의 수에 영향이 없으니까 1을 곱하는 거니까 안 세면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2는 들어가고 6은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애들은 1과 3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애들이 2개니까. 이해됐니? 됐니?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정신 차리고 8번,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가셔서 8번, 9번. 정신 차리고 8번, 9번 풀어보세요. 슬슬 졸리기 시작하죠?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8번, 9번 보세요.
누구 찾는다? 승민이 때문에 테스트 신청 때문에. 나 틀린 거 초점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 화학쌤 어디 계시니? 화학쌤 없어 저쪽에? 6호에 안 계셔? 다른 쌤 수업하고 계시고 응. 다른 쌤 그러면 지금 좀 곧 있으면 원장님 오실 거거든? 좀만 기다려. 풀었어? 풀려? 8번, 9번 다? 풀려? 안 풀린 사람? 9번 풀어줘야 돼, 9번? 8번은 풀려? 지민아, 8번은 풀려? 9번은? 9번은 풀어줘? 9번 봅시다. 말을 안 해. 내가 맨날 얘기하지. 주변 눈치 보지 말라니까.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모았는데 응? 뭔 눈치를 봐. 보시면 9번에 A는 B래요. A는 B라는 건 A의 원소와 B의 원소는 같다는 소리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와 얘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있지? 여기 마이너스 2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얘가 뭐여야겠어? 3이어야겠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A값 나오겠지? 얘를 만족하는 A값도 나오겠죠? 그 중에 겹치는 거 찾으시면 돼요. 즉 둘을 연립하시면 돼요.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얘들아 317번 봐봐. 부등식 나옵니다. 오랜만에 부등식. 부등식 나오는데 부등식에서 A가 B에 들어간다 라고 돼 있는데 정수 A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보래. 그럼 A가 B에 들어간대. 그럼 A의 부등식이 B의 부등식 안에 들어있다 라는 거고, 이것처럼 부등식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내가 1학기 때 부등식 하면서 얘기했었던 거야. 부등식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항상 수직선 위에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놓고 봅시다. 앞에 거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까지고 요게 이 범위가 B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B의 범위가 이렇게 얘를 품고 있어야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등호 같아져도 될까? 안쪽에 있는 게 얘가 바깥쪽에 있는 거 안에 들어있어야 돼. 같아진다라고 하면 얘는 색칠돼 있지. 얘는 색칠이 안 돼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2가 없는 거잖아. 그럼 누가 큰 거야? 갖고 있는 애가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보다 크다. 나오는 거 여기서 넘기면 A는 8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는 애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정수의 최대 최소니까 2와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은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두 개 남았습니다.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두 개 남았으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10번에 3, 4, 5, 6, 7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과 6은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방금 했던 거요. 얘의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일 거야?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5는 무조건 있고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야. 5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또 3과 6은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럼 상관없는 애들 몇 개 남아? 2개 남지. 답은 2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한 번 더. 한 번 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모는 적어도 한 개는 홀수래. 기억나? 어떻게 풀었는데? 여사건으로 풀었죠. 전체에서 빼는 거였지. 전체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전체는 2의 5제곱이었다. 그 중에 적어도 하나가 홀수의 여사건이 뭐야? 홀수가 없는 거. 홀수가 없는 거. 몇 개? 몇 개? 2의 제곱. 상관없는 원소가 2개니까. 됐니?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만큼 빼고 무조건 없어야 되는 것만큼 뺏어 본다. 이게 아니야. 알겠지? 왜? 무조건 있어야 되면 선택지가 없는 거고 무조건 없어도 선택지가 없는 거야.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것들 표시해놓고 상관없는 애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 필수예제 11번에 필수예제 11번 보시면 두 집합 A, B가 있다. A는 2,4고요. 그 다음 B는 12의 양의 약수다. A가 X에 들어가고 X가 B에 들어갈 때 X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렇게 된 상태로 X가 일단 B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 X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맞나요? X가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이야. 근데 그 X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A가 들어가 있는 거지. A가 X에 들어갔다는 건 X는 무조건 뭐는 갖고 있어야 돼? 2랑 4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X는 뭐라고?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런데 뭐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2와 4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끝났죠? 2와 4는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야. 몇 개? 2의 몇 제곱? 4제곱. 이해가? 다시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네들 중에 선택을 할 거야. 근데 무조건 뭐는 갖고 있도록 2와 4는 갖고 있도록 선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2의 4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으로는 집합의 연산도 나갈 수는 있지만 오늘은 안 나갑니다. 일단 왜냐면 집합의 연산까지 나가면 셈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셈이 엄청 많아질 거여서 뭐 당연히 지금 끝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끝내겠다는 건 아니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얘들아 정신 차리고 이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찝어주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329번) 331번 334번, 5번은 같이 풉시다. 그 두 개 풀어보세요. 334번, 5번은 같이 풀 테니까 그 두 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지민아 서서 자는 거 아니지?
다 푼 사람들은 밑에 334번, 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푼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고 요일 개념이 없어. 매일매일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돼. 오늘이 몇 요일이지? 특강만 시작하면 항상 오늘 끝나 있네? 갑자기 토요일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볼까요? 내가 아까 풀라고 했던 게 329번이죠. 맞죠? 그럼 일단 329번 보시면 AN은 X라는 애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루트 N 이하의 홀수래. 그랬을 때 AN이 A25에 들어간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A25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A25라는 건 N이 25인 거니까 맞죠? 그럼 무슨 조건이 돼? 루트 25 이하의 홀수, 즉 5 이하의 홀수야. 그러니까 뭐야? 1, 3, 5죠. 그러니까 AN이 뭔지 모르겠지만 AN을 구했을 때 뭐면 1, 3, 5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무슨 조건이니? 홀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1, 3, 5. 그 다음은 7. 홀수니까 7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AN을 내가 구했는데 1, 3, 5야.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1, 3, 5, 7이야.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n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AN을 뭐라고 가정하면 돼? 그냥 1, 3, 5라고 박아놓고 가면 돼. 1이어도 되고 1, 3이어도 되고 1, 3, 5여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n이 컸으면 좋겠으니까 최대치로 잡아놓고 가자고. 그러니까 AN은 1, 3, 5라고 박아놓고 갈 거야. 그럼 n은 몇일 수 있을까? n이 몇이면 AN이 1, 3, 5겠니? n이 30이라고 해봐. 그럼 뭐가 돼? 루트 30 이하의 홀수지. 루트 30이 대략 몇인데? 5점 얼마죠? 5점 얼마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1, 3, 5 있죠. 만약에 내가 40이라고 해볼게, n을. 그럼 루트 40은 대략 몇이야? 6점 얼마지? 6점 얼마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1, 3, 5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고, n이. 48일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왜? 49면
7이 되니까 안 되는 거니까.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루트 n 이하의 홀수인데 결국 루트 n 이하의 홀수잖아. 홀수는 자연수를 의미해요. 그럼 루트 n 이하의 홀수의 개수가 바뀌려면 일단 루트 n이 자연수가 돼야겠죠. 바뀌는 그 지점은. 그래서 보면 그 루트 n이 6일 때가 있을 거고 7일 때가 있을 건데 홀수니까 7일 때를 기준으로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1번은 A, B가 같대요. 그러니까 A, B, C는 A, B, B, C, CA 중에 하나와 같아져야만 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A와 A, B가 같고 B와 B, C가 같고 C와 CA가 같다라고 쳐볼게. 만약에 그러면 A는 A, B고 B는 B, C고 C는 CA야. 그럼 이렇게 지으면 B는 1, 이렇게 지으면 C는 1, 이렇게 지으면 A는 1.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B, C, A, B, B, C, CA 있고 뭘 물어보고 있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뭐 해야 돼? 무슨 변형? 곱셈 공식 변형이었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뭐? 플러스 3ABC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맞니? 그럼 우린 지금부터 얘를 구해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뭘 구해야 돼? 얘를 구해내야겠죠? 맞지? 얘 뭐였니? 얘 어떻게 구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잖아?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ABC와 AB, BC, CA는 같아. 뭐가 같은지 모르겠지만 같아. 그럼 합도 같겠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도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 뭐? 9 플러스 6 해서 15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15. 얘는 앞에 마이너스 다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18 더하기 3ABC가 되는데 이제는 문제가 저거야. ABC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까지는 어찌 왔어. A가 뭔지 모르겠고 B가 뭔지 모르겠고 C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왔어. 어떻게 구할래? ABC. 잘 봐. 우리가 방금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같은 거는 안 됐었지? 그치? 그럼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이번엔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또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같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다 해보면서 ABC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3ABC잖아. 그럼 내가 얘를 ABC, ABC, ABC 세 개로 한번 쪼개볼게. 그러면 A 곱하기 B가 A일 수도 있고 뭐 B 곱하기 C가 A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뭐야? A 곱하기 B가 A는 아니야. 맞죠? 또 A 곱하기 C가 A가 돼도 안 된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B 곱하기 C가 A가 나올 거야. 그런 결과값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가 A고 뭐 B고 C고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럼 하나씩 연결해서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연결해서 하는 거. 그러면 A는 BC고 B는 CA고 C는
A,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얘면 어떻게 할래? 요거 세 개 다 곱해보자.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볼게요. 좌변 3개 곱하면 뭐가 나와? 우변 3개 곱하면 우변 3개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 B, C는 몇인 거야? 제곱했을 때 같은 수는 0 또는 1이에요. 근데 0은 아니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1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3이 되는 거예요. 됐니?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334번에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돼 있고요. A가 A에 들어가면 A분의 81도 A에 들어간다 라고 돼 있어. 이게 뭔 소리야? A에다 만약에 1을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럼 1이 A의 원소면 모두 A의 원소다? 81도 A의 원소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2가 A의 원소면 2분의 81도 A의 원소다. 인 건데 2분의 81이 자연수야 아니야? 아닌데 우린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2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A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 81에 약수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뭐도 같이 들어간다? 81도 같이 들어간다. 또 3이 들어가면 뭐도 같이 들어간다? 3이 들어가면 뭐도 같이 들어간다? 27도 같이 들어간다. 마지막 세 번째 9는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9가 9니까. 그러면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뭐? A의 개수. 그럼 얘네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 몇 개? 2개. 얘도 몇 개? 2개. 얘도 몇 개? 2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똑같잖아.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뿐이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뿐이야. 그래서 1과 81이 같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개? 각각 2개? 2개. 그럼 총 몇 개? 총? 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곱하는 거야 얘들아. 항상 집합의 개수는 선택지 적어놓고 곱하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곱한다 생각해 그냥 집합에서는. 알겠죠? 그럼 몇 개? 8개인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공집합이 아니다 해서 7개가 답인 거예요. 1을 빼서 7개가 답이다. 됐니?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35번입니다. 335번에 A는 2, 3, 4고요. 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이야. 원래는 16개인데 공집합 빠진 거야. 걔네들 중에 걔네들을 각각 A1부터 A15라고 할 건데 A1의 가장 작은 원소를 A1, A2의 가장 작은 원소를 A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집합에 대하여 가장 작은 것만 빼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앞으로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내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집합이 있어. 근데 그 집합에서 조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건데 그 집합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빼냈어. 지금 문제는 가장 작은 걸 빼냈고 문제에 따라서 가장 큰 걸 빼낼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그냥 전체를 다 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에서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뭘 보는 거냐면 각각의 원소들이 몇 개씩 있는지 보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잘 봐. 15개 서로 다른 집합이 있어. 그 중에 내가 각각 가장 작은 애들을 뽑아낸 거지. 그럼 그 가장 작은 애들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중 하나일 거잖아. 가장 작은 애를 뽑았는데 1은 아닐 거 아니야. 1이 없는데. 맞아? 그러면 지금 집합이 총 몇 개라고? 집합 총 몇 개야? 15개야. 그 중에 내가 하나씩 뽑아냈어. 그 원소 몇 개 나와?
15개 나오겠지. 그럼 그 15개의 원소는 뭐다?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일 거다. 그럼 각각의 원소별로 보란 소리가 뭔 소리냐면 그 15개 중에 2가 몇 개일까? 그 15개 중에 3이 몇 개일까? 4가 몇 개일까? 5가 몇 개일까를 따지시라고요. 원소의 합을 따지는 건 각각의 원소가 몇 개씩 있는지 보는 거야. 다시 우리는 지금 총 여기서 15개의 원소의 합을 볼 건데 그 15개 중에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4가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다. 몇 개씩 있는지를 지금부터 세보겠다. 그러면 이 15개 중에 2가 몇 개 있을까요? 그 말은 2가 가장 작을 때가 몇 개일까 도대체? 어떤 집합이 있어? 이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냈는데 2래. 그럼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지. 그럼 2는 무조건 있는 거야.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4는 상관없어. 5는 상관없어. 뭐가 있든 간에 2가 가장 작을 거거든. 그럼 몇 개? 3도 있든 없든 상관없어. 4도 있든 없든 상관없어. 5도 있든 없든 상관없어. 몇 개? 8개. 2의 세제곱개. 두 번째, 이번에는 내가 어떤 집합에서 3을 뽑아냈대. 그 말은 3이 가장 작은 원소야. 그럼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뽑아냈는데 3이 가장 작아. 근데 3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3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다른 거 보자. 2는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좀 이해가? 4와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 집합 몇 개? 4개. 그럼 얘 몇 개일까? 2개. 얘 몇 개일까? 1개. 그럼 몇 개? 2가 8개니까 다 더하면 16. 3이 4개니까 다 더하면 12. 4가 2개니까 다 더하면 8개. 8. 5가 1개니까 다 더하면 5. 이렇게 다 더하면 답이라고. 알겠지?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려면 원소의 합에 대한 게 나올 거야. 그때도 내가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원소의 합은 각각의 원소가 몇 개씩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너네 뭐 좀 충현과 운산, 충현이랑 운산이 같이 있는 거니까 충현이랑 운산을 통틀어서 여학생이 총 몇 명인지 보고 싶어. 여학생이 총 몇 명인지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충현 여학생이 몇 명인지, 운산 여학생이 몇 명인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셀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반별로 여학생이 몇 명인지 쭉 세서 다 더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원소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럼 A1이 뭐고, A2가 뭐고, A3이 뭔지, A15까지 다 뭔지 구한 다음 더해도 되지만 그냥 2가 몇 개 있는지, 쉽게 말하면 1반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 3이 몇 개 있는지, 2반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만 고른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잖아. 한 번에 다 더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따로 보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다? 어떤 특정 원소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원소가 몇 개인지, 각각의 원소가 원소별로 따로따로 몇 개씩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